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톤 잡는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마틴이나 테일러 같이 좀 비싼 브랜드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라이브에서 연주하려고 소리를 조금만 키워도 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거를 잘 못 만지면은 오히려 좀 저렴한 기타보다 더 안 좋은 소리를 만들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컨트롤 해보려고 음향 장비를 보시면은 버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앰프를 보면은 뭔가 모르는 노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퀄라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또 여러 상황에서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뿐만이 아니고 뭐 베이스 기타나 또 노래 부르시는 보컬 분들도 이번 영상 내용을 잘 보시면은 라이브에서 노래를 하시든 또 녹음을 하시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홈오디오나 카오디오 매니아이신 분들도 이번 영상의 이퀄라이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같은 장비를 가지고 계셔도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악을 하루 이틀 하실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공연도 해보시고 언젠가는 녹음도 해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항상 음향 장비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음향에 대한 상식이 쌓이도록 처음부터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급하게 나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실 분들은 지금 정리되어 있는 타임테이블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퀄라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전문적인 영역까지, 그러니까 공연할 때 필요한 이퀄라이저 개념이라든지 또는 녹음할 때 필요한 이퀄라이저 개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라는 거는 공기 중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기 중의 진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파수는 좀 저음에서부터 아주 낮은 저음에서부터 아주 높은 고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요. 첫 번째로 소리를 만드는 악기라든지 사람 목소리라든지 또는 사물에 의해서 소리가 많이 결정됩니다. 악기가 바뀌면은 소리가 바뀌죠. 또는 남자 여자 소리가 다른 것처럼, 또는 같은 남자라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죠.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주체에 의해서 또 소리가 크게 바뀌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전달하는 음향 기기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뀝니다. 어떤 스피커나 앰프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믹서나 이펙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뀌죠. 세 번째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에 의해서 소리가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동굴 속에서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틀었을 때랑 야외에서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틀었을 때 들리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세 번째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장소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뀝니다. 이퀄라이저는 요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톤은 요렇게 잡으세요, 이퀄라이저는 요렇게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을 거쳐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직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저음을 좀 내려주시고, 오히려 저음이 적을 경우에는 저음을 올려주시고, 반대로 고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고음을 깎아주시고, 고음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고음을 살짝 올려주시고, 이렇게 직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소리를 내는 악기 같은 경우에 기타를 중심으로, 기타를 가운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저음이 많고 고음이 하나도 없죠. 반대로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는 고음만 가득하게 있고 저음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같은 기타라도 소리가 다 다르죠. 또는 뭐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도 할로 바디라면은 좀 울림이 많이 있는 악기겠죠. 사람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분 목소리는 저음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너무 저음이 많으신 분들은 저음을 살짝 깎아주고요.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음이 좀 강하죠.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여성분들은 고음을 좀 깎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를 쓰실 때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노래 부르시면 소리도 커지지만 저음이 좀 많아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멀리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저음이 좀 작아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 음향 기기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일렉기타 치시는 분들은 기타 이펙터나 앰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으시죠. 그리고 음향 또는 음악 매니아 분들은 홈 오디오 또는 카 오디오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으시죠. 모든 음향 장비는 저마다 성격이 다 있죠. 어떤 음향 장비는 저음이 강하다, 어떤 음향 장비는 고음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린다, 뭐 요런 각자 음향 장비의 성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퍼를 많이 설치했다, 강한 우퍼를 설치했다, 그럼 당연히 저음이 강해질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이퀄라이저 조절은 이 두 번째 요인인 음향 장비에 붙어 있는 기능이죠. 세 번째, 공간에 따른 소리의 변화에 대한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 건데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이 딱딱한 돌로 되어 있을수록 소리를 잘 튕겨내요. 반대로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한 천이나 이런 스펀지 같은 경우에 소리를 잘 흡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위로 만들어진 동굴 속에서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딱딱한 돌로 된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막 소리가 울리죠. 특히 저음이 많이 울립니다. 반대로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야외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소리가 반사돼서 울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음을 좀 많이 높여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스피커나 앰프를 설치하고 플레이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퀄라이저를 조절을 해야 돼요. 집이든 뭐 공연장이든 또는 교회든 또는 조그만한 바든 그 장소의 벽 그리고 천장 바닥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소리를 튕겨내는 양과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소리가 너무 저음이 많아서 막 울린다, 그러면 저음을 좀 덜 울릴 때까지 내려야겠죠. 반대로 중음역이나 고음역에서 이 벽과 천장 바닥이 너무 많이 튕겨내서 귀를 너무 불편하게 한다, 그럼 그 주파수를 찾아서 좀 낮춰줘야겠죠. 이게 기본적인 이퀄라이저 조절에 대한 개념이고요. 지금부터는 이퀄라이저 종류별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퀄라이저 종류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3밴드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제 기타 앰프인데 보통 일렉기타 치시는 분들이 처음 기타 앰프에 연결할 때 이렇게 버튼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여기 여러 가지 버튼 중에서 베이스, 미들, 트러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퀄라이저예요. 3밴드 이퀄라이저는 보통 이렇게 3개나 뭐 적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트래블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또는 4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앰프인데요. 다른 앰프에도 이제 베이스, 미들, 트러블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이건 또 다른 앰프인데 앰프 여러 가지 버튼 중에 여긴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거꾸로 트러블, 미들, 베이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타 앰프에 보시면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은 제가 아날로그 믹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날로그 믹서를 딱 보시면은 버튼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렬로 하나씩 채널이 있는 거예요. 각 채널별로 조작하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찾아보시면 반드시 EQ라고 적힌 게 있어요. 또는 이퀄라이저라고 적혔는데 이퀄라이저를 줄여서 EQ라고 적습니다. 요거를 좀 가까이서 찍으면은 자, 요건데 여기 EQ라고 적혀 있죠. 저 기타 앰프에는 트러블, 미들,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보통 믹스에는 하이, 미들, 로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4개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또 믹서에도 이게 이퀄라이저 EQ가 2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믹서에도 있고 그 다음 기타 앰프에도 있고 이제 3개로 버튼을 나눠져 있는 게 3밴드 이퀄라이저라고 부릅니다. 기타 앰프를 조절하시든 또는 아날로그 믹서를 조절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3밴드 이퀄라이저를 만나시게 될 건데 요 3밴드 이퀄라이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노브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뭐 고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고음을 좀 줄여주시고, 저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음 좀 줄여주시고, 반대로 중음역에서 뭐 귀에 너무 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중음역 미드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뭐 마이크나 또는 기타에서 뭐 삑 또는 뿌 하는 소리 막 이제 시끄러운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 난다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아주 높은 음에서 삑거린다면은 그 채널의 하이를 좀 줄여주시면은 좀 덜하겠죠. 소리를 키우더라도 하이에서 피드백이 삑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채널의 하이를 좀 줄여주시고요. 뭐 미드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로우 저음에서 피드백이 난다 그러면 뿌 하면서 저음이 막 떨리면서 돌 거예요. 그럴 때는 저음을 낮춰주시면 돼요. 또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시작은 항상 12시 방향으로 하시고요. 왼쪽으로 돌리면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플러스죠. 그래서 보통 가운데를 두시고요. 막 시작은 항상 가운데로 두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피드백 소리 또는 이렇게 불편하게 귀를 찌르는 소리가 고음인지 중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하나씩 높여보세요. 그래서 기타든 마이크 소리든 지금 요 채널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난다, 또는 뭐 고음이 너무 귀를 찌른다, 뭐 어떤 소리가 막 귀를 너무 찌른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고음을 높여보시고, 고음을 높이신 다음에 삑 소리가 더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고음이 문제인 거죠. 근데 고음을 높였는데 뭐 조금 높였는데 별로 상관없다, 그럼 고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또 고음은 다시 뭐 12시 방향으로 놔두시고, 중음역대에서 또 살짝 올려보셨다가 뭐 피드백이 나거나 또는 귀를 아프게 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중음역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음은 보통 잘 느끼실 거예요. 그 아주 낮은 울림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저음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냥 쉽게 느끼실 겁니다. 이퀄라이저 종류 두 번째는 그래픽 EQ 또는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영상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페이더가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픽 EQ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3밴드 이퀄라이저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 뒤에 보이는 요 사진은 기타 이펙터 형식으로 나온 이퀄라이저인데, 이것도 그래픽 이퀄라이저의 형식을 따르고 있죠. 요걸로 기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연장에서 하울링, 그러니까 피드백 소리 안 나게 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요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공연장에서 피드백 소리 안 나게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사운드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걸 설치하냐면은 뭐 콘덴서 마이크나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 소리를 좀 많이 크게 키워 놓고요. 이걸 하나씩 높여봐요. 하나씩 높여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높여보는 거예요. 하나씩 높이다가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높였는데 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요 주파수의 그 진동을 많이 튕겨내는 거예요. 벽이 많이 튕겨내고, 또 마이크나 악기에서 요 주파수의 진동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피드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뭐 기타 볼륨이든 뭐 마이크 볼륨이든, 특히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삑 소리가 났다, 그럼 요 주파수대에서 삑 소리가, 피드백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찾은 거죠. 그러면은 요 삑 소리가 나는 주파수대를 좀 줄여 놓으면은 피드백이 소리를 좀 더 키워도 피드백이 안 나요. 삑 한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간에 벽, 천장, 바닥에서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많이 튕겨내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보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찾는 거예요. 어느 주파수대가 지금 이 공간에서 많은지. 그 다음에 찾아내가지고 그 피드백을 내는 주파수대를 찾아내가지고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부스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요. 내가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 되는 주파수대를 찾아서 내린 다음에 공연을 시작하면 안전하게 피드백 안 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퀄라이저 종류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이 많이 있고 좀 그래프처럼 생긴 이퀄라이저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양은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거는 X32라는 디지털 믹서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예요. 요걸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는 특징이 요 주파수별로 어떤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잘 보이죠. 이런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형식은 요런 거예요. 어떤 주파수가 소리가 크게 나고 있는지 뭐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여러가지 색깔로 나오죠. 자, 요렇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어느 음역대의 소리가 지금 센지 또는 약한지 볼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가 지금 현재 있는 이퀄라이저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퀄라이저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가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로 좀 조절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잡은 마이크 소리를 좀 이퀄라이저 조절을 해볼게요. 톤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보시면은 왼쪽이 저음이고요, 오른쪽이 고음이에요. 자, 저음부터 고음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맨 왼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게 바닥으로 쭉 떨어지죠. 요거를 로우 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이파스 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우 컷, 저음을 깎아낸다라고 해서 로우 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음을 보내주고 저음은 막지만 고음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이파스 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거를 높여주면은 점점점 저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올리면 저음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렇게까지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고, 자, 요렇게 올리는 거랑 요렇게 올리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음이 하나도 없고 저음이 좀 더 생기고, 요런 영역에서 로우 파스 필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랑 제 목소리 차이점 별로 못 느끼시죠? 제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음역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베이스 기타라든지 좀 저음을 내는 악기라면은 요 음역대도 사용 많이 하는데 저음을 사용하지 않는 악기나 목소리에서 요 귀에 들리지 않는 요 주파수대를 굳이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놔뒀다가 뭐 피드백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요 영역대 어디선가에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이파스 필터, 로우 컷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쯤에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나는 저음 듣기 싫어 하면서 이쯤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영향력 없는 선까지 찾아내서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물론 잘 소리가 안 들린다면은 요 시각적으로 제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이 영역대가 초록색으로 뜨죠.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자, 요렇게 두셔도 되는데 저는 한 이쯤에 둘게요. 여기까지 제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음역대니까 이쯤에 둘게요. 자, 로우 파스 필터를 껐는 상태랑 켰는 상태랑 차이가 없죠. 네, 이렇게 차이가 없게 두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오른쪽 끝에 보면은 고음을 깎는 기능이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고음이 하나도 없고 저음만 남게 되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또 고음이 살아나고요. 요거는 반대로 하이컷, 그러니까 고음을 자른다라고 해서 하이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로우 파스 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음을 보내주고 고음은 막지만 저음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로우 파스 필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이컷 또는 로우 파스 필터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내리면은 진짜 저음만 남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내지 않는 음역대를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그 고음 음역대를 남겨두기보다는 그냥 좀 깎아주는 거죠.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막 이렇게 피드백이 날 수도 있거든요. 고음역대 또는 저음역대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음역대를 이렇게 깎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 고음을 안 쓰죠. 베이스 기타 앰프에다가 마이크를 댔다. 그러면 저음은 많이 쓰겠지만 고음이 안 나는 악기잖아요. 그러면은
하이 파스 필터를 로우 파스 필터, 그러니까 하이 컷을 좀 많이 쓰셔도 되는데 제 목소리는 여기까지 나죠. 예, 굳이 이렇게 막 많이 깎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만 쓰면 돼요. 무조건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웬만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하이 파스 필터 또는 로우 컷 또는 로우 파스 필터, 하이 컷을 이렇게 두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좀 조절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로 EQ를 잡기 이전에 피드백, 그러니까 삑 하는 소리를 잡는 게 더 시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피드백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드백 삑 하는 소리는 첫 번째로 그 공간에 그 공연장이나 뭐 교회 또는 그 카페 이런 음향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의 벽, 천정, 바닥이 튕겨내는 소리의 주파수대가 남아 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많이 튕겨내는데 그 주파수 튕겨낸 소리가 마이크로 또 들어가고 그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또 스피커로 나오고 그 스피커에서 바로 마이크로도 들어가겠지만 또 벽을 막고 또 튕겨나서 또 마이크로 들어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피드백, 그러니까 하울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울링이 안 나게 하려면은 첫 번째로 그 공연장이라면 여러 개의 마이크 또는 여러 개의 악기를 쓰겠죠. 근데 어느 채널에 그 피드백이 나는지 먼저 찾아야 돼요. 뭐 1번 채널인지 2번 채널인지 3번 채널인지, 물론 뭐 채널별로 뮤트를 하거나 소리를 줄여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찾았다면 그 채널에서 어느 주파수에서 그렇게 피드백을 내는지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자, 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라면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한 주파수가 이렇게 빨갛게 뜨거나 아니면은 자, 요런 형식으로 됐다면은 피드백이 날 때 삐 한 다음에 뭐 한 가지 소리가 일자로 끝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삐 여기 보이는 방금 요 라인에서 피드백이 난다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피드백이 난다면은 피드백이 나는 그 주파수대를 이렇게 깎아주면은 피드백이 덜 나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좀 키워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은 채널의 마이크나 악기 소리를 저 게인이나 레벨을 좀 높여가지고 피드백을 내요. 일부러 여기서 소리 피드백이 나는구나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삐 하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소리를 키운 다음에 그 주파수대를 찾아가지고 깎아주면은 이제 안전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가지고 이퀄라이저 조절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타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달라요. 다르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가진 주파수의 파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음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고음을 많이 내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잡는 건데 이 이퀄라이저를 많이 잡아본 사람들은 그냥 제 목소리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은 요 주파수 때 소리가 안 좋네 그럼 탁 줄이고 탁 할 거예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건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보통은 다 모르죠. 이렇게 소리만 듣고 잘 모르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로 영상을 전화기로 또는 컴퓨터로 보고 계실 건데 컴퓨터 스피커 종류에 따라서, 전화기 스피커 종류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일단 제가 들리는 제 헤드폰 소리 기준으로 할 건데, 자, 어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막막한데 기준은 듣기 안 좋은 프리퀀시, 듣기 안 좋은 주파수대를 찾아내가지고 좀 줄여주는 게 목적인데 그 어느 음역대가 듣기 안 좋은지 찾기 힘들잖아요. 자, 그 정답은 그냥 올려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제 목소리에서 제일 듣기 안 좋은 주파수대는 어딘지 찾아서 그 주파수대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너무 큰 소리로 스피커를 너무 크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끝까지 올린 다음에 막 움직이잖아요.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스피커한테 안 좋습니다. 만약에 요 주파수를 엄청 크게 높이고 그 스피커를 엄청 크게 틀어 놓잖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만약에 요 주파수대에 굉장히 강한 그 소리를 내고 있다면은 그 스피커에서 요 주파수대 소리를 내는 부분이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어놓고 이걸 끝까지 올린 다음에 막 움직이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느 주파수대가 듣기 안 좋은지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좀 세면서 많이 울리죠. 자, 여기 제 저음 소리가 너무 웅웅거리죠. 여기 주변에 비해서 여기 소리가 좀 듣기 안 좋네요. 그럼 여기를 살짝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살짝 깎아주면은 자, 요 지금 초록색 요거를 끄면은 요런 소리가 되고요. 켜면은 좀 깎아주면 요런 소리가 되죠. 살짝 듣기가 편해졌어요. 전화기로 또는 컴퓨터로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 헤드폰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요 음역대 너무 웅웅한 소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좀 더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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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기는 좀 괜찮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 음역대가 너무 높으면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한국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란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메가폰 이제 틀어놓고 계란 파시는 분 있죠? 메가폰으로 하나 둘 셋 계란 사세요 그 소리가 나죠. 여기 요 주변의 소리가 계란 장수 소리가 나죠. 저는 여기를 좀 깎고 싶네요. 약간 깎되 광범위하게 깎고 싶네요. 이렇게 하나 깎고요. 좀 듣기 편해졌나요? 처음보다 듣기 편해졌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이퀄라이저를 제가 잡은 이퀄라이저인데 요건 이퀄라이저를 잡은 소리고요. 요거를 꺼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소리가 좋은가요? 아니면은 요 소리가 좋은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뭐 저 전화기나 스피커, 뭐 컴퓨터 스피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영역대는 요 프리퀀시, 요 음역대가 듣기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줄여주면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제 목소리가 그나마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퀄라이저 조절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살짝 높여서 듣기 안 좋은 주파수대를 찾은 다음에 만약에 요 주파수대가 듣기 안 좋다 그러면 그 주파수대를 이렇게 살짝 낮춰주는 거예요. 네, 올려서 어느 주파수대가 듣기 안 좋은지 찾은 다음에 낮춰준다는 게 팁입니다. 이번에는 통기타 소리 EQ를 한번 만져볼게요. 제 통기타 연주를 루프 페달로 녹음을 시켜놨는데 이걸 틀어놓고 EQ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 EQ 잡는 거랑 개념은 완전히 똑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하이파스 필터로 조금, 자, 여기 이만큼 움직이는 거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는 좋은 점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어느 음역대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거 찾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하이파스 필터도 자, 여기 차이가 있죠. 여기는. 근데 요거랑 요거는 뭐 고음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여기를 많이 열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안 좋은 주파수를 찾아서 좀 줄여줘야 되는데 조금씩 올려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듣기 안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좀 우하네요. 여긴 조금만 깎아줄게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깎아줘야겠네요. 더
찾아볼게요. 여기가 옹옹 하는 소리가 나죠. 조금 더 찾아볼게요. 여기도 좀 옹 하는 소리가 나네요. 자, 저는 요 정도로 할게요. 저 전화기나 각자 들으시는 컴퓨터 소리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제 헤드폰에서는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EQ를 이게 끈 소리고요. 이게 켜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 헤드폰에서는 이렇게 EQ를 이렇게 잡은 소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들리거든요. 마이크랑 통기타 소리의 이퀄라이저를 조절해 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라이브 공연을 한다, 또는 뭐 교회에서 뭐 연주를 한다, 또 노래를 한다, 또는 뭐 바에서 연주한다, 노래한다, 그러면은 그 공연장 환경에 맞게 또 조절을 해요. 그 공연장에서 그 저음이 많으면 또 저음을 좀 요 기준에서 좀 더 깎아줘야 될 거고, 아니면 또 야외라면은 저음을 좀 더 높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고음이 많다면은 고음을 깎아주고, 또 너무 적으면 올려주고요. 또는 어디 피드백이 난다, 삑 소리, 하울링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주파수대를 찾아가지고 또 깎아줘야 되고요. 그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은 또 다른 악기와 잘 어울리게끔 또 이퀄라이저를 잡아야 되고요. 또 어떤 스피커에서 또는 전화기에서 또는 이어폰에서 어떤 스피커에서 이 음악이 플레이 될지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해가지고 EQ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좀 마스터링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마스터링이라는 게 그런 거를 잡아주는 개념이에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고요.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음향 장비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 성능이 다 다르고, 믹서의 종류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 있고, 또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모든 공간은 다르죠.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다르게 생겼고, 천장과 바닥, 벽의 소재가 다 달라요. 그리고 혹시나 비슷하더라도 온도와 습도가 다르고요. 또 모양이 다 달라서 소리가 어떻게 튕겨나갈지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은 100%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환경에 맞게 소리를 잡아야 됩니다. 또 사람마다 귀의 성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주파수대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주파수대를 굉장히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소리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단 이번 영상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상식들, 요런 거를 가지고 각자 환경에 맞게 최대한 편안한 소리를 만들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음향 영역에 있는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언젠가 공연을 하실 때 이 내용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공연을 하고 계시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삑 하는 이렇게 하울링 소리를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음악 매니아 분들은 집에서 홈 오디오 튜닝 하실 때 또는 카 오디오 튜닝 하실 때 이퀄라이저 한 번씩 보셨죠? 네,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최적화된 환경으로 잘 만드셔가지고 재밌게 편안하게 음악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기타 소리 낼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